월급을 줬다가 안 줬다가 안 줬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이번 달에 얼마 하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노동청에 가서 노동청에 걸려요. 아니 직원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뉴스에 나올까 안 나올까 그 기대하는 그 그게 재밌지. 그럼 저를 뉴스에서 만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도파민에 대해서 기존에는 잘 모르고 있던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도파민 회로가 뇌 안에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려 6가지가 존재하고요.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2개의 회로는 중변연계 경로 그리고 중피질계 경로입니다. 이 2가지가 전혀 다른 종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단 중변연계 경로는 사실 우리가 욕망회로라고도 불려요. 욕망. 자꾸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도파민 분비가 이 중변연계 경로를 통해서 일어날 때 이 욕망회로가 발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피질계 경로를 통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일종의 통제회로의 역할을 해요. 통제회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를 주는 회로가 바로 중피질계 경로. 그러니까 도파민이 이쪽에서 분비가 되면은 말하자면 아까의 욕망 회로와는 정반대로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회로들에서, 이 경로들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포인트에 대해서도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뇌에서 도파민은 언제 분비가 많이 되냐면 우리가 뭔가 불확실한 정보에서 불확실성을 줄일 때 분비가 많이 됩니다. 불확실성을 줄인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쟤랑은 눈이 맞아서 100% 연애한다는 게 너무 자명하다. 그렇지. 쟤네는 딴 사람 안 본다. 네. 재밌어요? 아니요. 네. 그래. 또는 쟤랑은 절대 안 맞아. 쟤네들은 한 번 마주쳤고 다시 될 리가 없어. 네. 보지 않아도 알아. 그래도 재밌나요? 아니요. 근데 이어질 것 같으면서도 맞아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네. 잘 모르겠으면은 계속 보게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 불확실성 때문에 도파민은 확실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막 그 첫사랑에 빠지거나 이럴 때도 연애할 때 밀당할 때 그 사귀기 전에 그때가 가장 뭔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밝은 느낌의 기분이 드는 것도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뇌 안에서 학습과 보상회로 요게 도파민 분비의 가장 큰 메커니즘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아는 것도 재미없고 확실하게 모르는 것도 재미가 없는데 내가 뭔가 알쏭달쏭 아리까리 이건가 저건가 이 경우에는 내가 확실성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측하고 분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실험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까 쥐 레버 실험 보셨죠? 네. 이 같은 실험을 쥐랑도 하고 원숭이랑도 했어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 2가지 조건을 줍니다. 네. 하나는 레버 누를 때마다 맛있는 게 나와요. 보상이 나와요. 자, 그런데 2번째 이 레버는 누르면 안 나오네? 또 눌렀더니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일정 확률로. 자, 여기에서 질문. 어떤 레버를 더 열심히 눌렀을까요? 2번째요. 아니 상식적으로 1번이 맞지. 그냥 1번이죠. 누르면 나오는데. 그렇죠. 아니야. 궁금하니까 궁금할 것 같아. 쥐가 무슨 그거 궁금한 걸로 당연히 그냥 1번인가? 먹을 거. 그렇죠? 당연히 100% 보상이 나오면 누른다. 그럼 인간이면 모르겠는데 쥐면 당연히 1번. 흥미로운 건 쥐도 원숭이도 훨씬 더 열심히 레버를 누른 거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불확실한 그 레버를 더 많이 눌렀습니다. 너무 흥미롭네요. 왜냐하면 내가 확실하게 보상이 나오는 거는 보상이 필요할 때만 원하는 만큼 누르고 얻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누르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러면 계속 누르게 되는 게 이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 레버를 누를 때 도파민이 훨씬 더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쥐나 원숭이가 오케이 이건 계속 나오는 거 알았고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알아내려고 계속 누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학습을 하고 보상 회로가 있는 생명체는
다 불확실성이 높은 쪽의 레버를 당길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가 돼요. 자, 근데 이제부터는 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보상에 집착하게 되는지 그 뇌 메커니즘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우리의 뇌가 사람의 타고난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네. 조금 더 보상에 더 민감한 사람도 있고 덜 민감한 사람도 있고 이런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뇌과학자들의 경우에는 일종의 보상 예측 테스트, 보상 집착 테스트 같은 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이제 가상 실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한 달 후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 택도 없는데. 그리고 오늘 저녁에 당장 받고 싶으면 800만 원만 준다. 800만 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0만 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 모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금리가 5% 나오거든요. 그럼 12분의 5%니까 그걸 이제 나눠서 이제 800으로 하면은 그렇게 벌었어도 한 달 뒤에 1,000이 조금 낮겠네요. 예. 아, 숙하님에게 질문한 저의 불찰이었고요. 경제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생각했을 때 바로 800. 네, 왜냐하면 사람도 못 믿겠고 나중에 안 줄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빨리 받으면 800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요, 바로. 바로 800? 선생님, 바로 800? 선생님, 전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800 주세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는 효과인데요. 사실 슈카님의 답변이 굉장히 합리적인 답변이었어요. 사실은 저렇게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후에 어쨌든 1,000만 원을 받는 게 낫지. 지금 깎아서 당장 준다고 800을 받는 거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당장 받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니까 내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당장 8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랑 똑같냐면은 한 달 후에 1,000만 원은 지금의 800만 원의 가치로 할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깎였어. 그래서 이거를 temporal discounting, 시간적 할인 효과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보상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네. 그 보상을 더 약하게 느껴요. 지금 여러분의 반응의 차이가 사람마다 느끼는 시간적 할인 효과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적 할인 효과는 어떠한 지표가 되기도 하냐면은 누군가가 중독에 더 취약한가 취약하지 않은가도 요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반복이 많아지면 더 중독이 세질 테니까 짧게 그런 맞아요. 것들을 받으려는 사람이 더 중독 세지 않을까. 시간적 할인이 아주 짧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사실은 중독에 가까운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떠한 자극을 얻었는데 이 자극으로부터 얻는 기쁨이 오래가지 않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불행한 상태로 가는 게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아지는 주기를 감당 못하니까 더 좀 계속 세게 해서 빨리빨리 해서 더 자주 하는 그런 중독인 거예요? 정확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마약이 도파민 회로에 영향을 줘요. 도파민 회로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파민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고를 은행에 비유를 해봅시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빼가냐면 ATM에서 찔끔찔끔 10만 원, 많이 뽑으면 몇십만 원 이렇게 뽑아가겠죠. 근데 갑자기 무장강도가 들이닥쳐가지고 저기 ATM에 있고 이 은행에 있는 돈 다 내놔! 하고선 털어가는 거예요. 네. 모든 돈을. 자, 그러면은 이 돈의 양을 우리가 도파민에 비유하면 무장강도가 마약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만큼의 도파민을 다 털어가는 거예요, 한 방에. 진짜 그렇게 무섭다. 비유해 주시니까 자, 근데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그 다음번에 가가지고 ATM을 딱 띡띡띡띡띡 비밀번호 넣는데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 식으로는 안 나오지. 은행이 비어 있는 거예요. 저장고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음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걸 했을 때 느껴지는 행복을 이렇게 마약으로 한 방에 털어가고 나면은 다시는 그 행복을 일정 기간 동안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이 아니고는 행복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마약이 무서운 겁니다. 그럼 그 행복을 다시 느끼고 싶으면 또 마약을 찾는 거예요? 무장강도 2명이 와야 되거나 더 큰 은행을 털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거덜나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 물질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즐거움을 얻기 어려운 상태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보상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를 우리는 물질 중독 또는 substance addiction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물질 중독이 아닌 행동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행위, 그냥 게임을 하는 게 너무 즐겁다.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즐거움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됐다. 이 경우에는 행위 중독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게 생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점점 더 강한 쾌락을 원하죠.